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과정 이제 10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는 패스를 이용한 제품의 윤곽선을 만들고 영역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과 제품의 그림자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할 것은 여기 여자 부분과 이 여자 부분을 이용해서 또 이 제품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와 같이 한번 쭉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세종.카페24.포토에 들어가시면 10번째 강좌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좀 받아서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기도 제가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기도 처음으로 돌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가 거기에다가는 이와 같이 이제 패스를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패스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패스를 가지고 본인들이 좀 연습을 좀 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패스를 만들고 여기 머리카락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하기보다는 패스에 대한 연습이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라소 툴이나 마그네틱 라소 툴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이 너무 비슷하고 또 곡선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퀵 셀렉션 툴 같은 경우 쓰기가 더 힘들죠.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삐져나가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아주 정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요령을 좀 키우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우둘툴 하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또 마그네틱 핸드 툴을 쓰게 되면 너무 비싼 색상을 찾으니까 또 선택하기 힘들겠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펜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펜 툴을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번거롭다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게 되는 경우죠. 자, 하지만 이 펜 툴을 잘 쓰게 되면 그만큼 좀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어떤 제품을 좀 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펜 툴을 선택하고요. 여기에 패스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특정한 부분을 찍겠죠. 저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좀 찍어야 되는데, 전 여기를 시작할까요? 잘 보이니까 여기 클릭, 직선일 때는 클릭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곡선이거든요. 곡선일 때는 곡선에 넘어가서 다 직선이나 또 다른 곳이 시작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 합니다. 이때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쪽 핸들을 진행 핸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쪽 핸들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곡선의 모양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는 얘를 밑으로 당기면서 이쪽의 핸들을 조정하면서 여기는 이 홀을 받죠. 자, 또 그냥 클릭해 보고요. 자, 또 직선끼리는 그냥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살짝 곡선이 있으니까 곡선을 누르고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여기도 곡선이죠. 이때 너무 많은 포인트를 찍거나 또 너무 근접하게 찍지 마시고 적당한 곳에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곡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직전 지점을 찍습니다. 그게 요령이라면 요령이에요. 컨트롤 Z하고 그리고 곡선에서 넘어가서 다시 새로운 어떤 시작점이 발견되는 부분에다가 놓고 드래그 하면서 이 핸들이, 즉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이 제품의 경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조절을 해 보실 때
이와 같이 딱 맞아 들어간다면 더 이상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지금 쭉 넘어갈게요. 여기도 자, 클릭하고 자, 여기서도 여기가 아니죠. 여기 누르면 안 되겠죠. 넘어가서 드래그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맞추면 되겠죠. 자,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보면 일단 진행하는 방향의 핸들은 제품의 윤곽에 좀 맞춰 놓고 있고요. 그 나머지 반대쪽의 핸들과 선을 제가 주의 깊게 원하는 모양에 맞추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클릭. 자, 넘어가야 되겠죠. 자, 쭉 들어가면 이렇게 맞춰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맞추다 보면 모양이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핸들을 이 제품의 윤곽선에 맞출 수가 없다면 어디에? 바로 여기 핸들에 있는 곡선, 반대쪽의 핸들의 곡선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핸들이 있었을 때 핸들은 지금 보시면 핸들을 움직이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지죠. 즉 핸들이 있다는 것은 곡선을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핸들이 있었을 때 그 다음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꺾여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리하게 막 이렇게 꺾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Z 할게요. 이때는 여기에 불필요한 핸들을 하나 없습니다.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을. 이때는 Alt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앵커라고 하는데 이 앵커를 눌러서 진행하는 방향 핸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르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쭉 올라가면 되죠. 직선이니까. 그쵸? 올라가고 자, 여기도 곡선인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경우도 지금 했더니 여기는 맞췄는데 여기는 경계선 바깥에 안쪽으로 들어갔죠.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Alt를 누르고 앵커를 누릅니다. 그러면 진행 방향 핸들이 없어지겠죠? 자, 클릭. 자, 여기 계속 올라가야 되나 본데요. 아니, 이거 조금 각도 이렇게 되나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좀 약간 안 맞지만 가놓고 누르고 드래그하고 또 클릭하고 누르고 드래그하고 쭉 내려갈게요. 네. 누르고 살짝 곡선을 만들고요. 여기도 눌러서 곡선을 만들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Alt를 누르고 진행하는 방향 핸들에 앵커를 눌러서 사라지게 하죠. 자,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과 반대쪽 방향의 핸들을 서로 교차로 봐야 하는데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은 경계에 맞춰졌을 때 그 반대쪽의 핸들과 패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루어지면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뭔가 만들고 나면 이렇게 이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이 내가 경계보다 바깥이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은 우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Alt 눌러서 얘를 없애고요. 그리고 쭉 이와 같이 누르고 눌러서 이렇게 만들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디 포인트에다 찍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쓰지 않고 좀 다른 걸 쓰려고 하시는데 제품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한 이미지의 형성을 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얼만큼 연습해야 되느냐는 빨리 요령을 키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조정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조정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내가 조정해야 될 앵커, 즉 어떤 선분을 누르면 이렇게 앵커가 점점점이 나오죠. 이걸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또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컨트롤 Z 했거든요. 앵커가 있는데 불필요한 앵커가 있죠. 얘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면 이때는 여기는 델리트 앵커 포인트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없앨 수도 있죠. 자, 또 어디 부분에 될까요? 자, 요 경우는 제가 얘를 누르고 조금 더 내릴까요? 자, 예, 여기서는 뭐 특별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눌러서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위로 올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냈으면 여기에 레이어에서 작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패스에 가서 얘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가지고 뭘로? 제품이라는 이름을 주습니다. 자, 제품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역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얘를 내가 레이어에서 얘를 누릅니다. 이때 조금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경계를 딱 칼을 자른 듯이 그런 느낌을 줄 것이냐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때 Alt를 누르고 여기는 요 셀렉트를 누르면 옵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옵션에 feather라는 말이 있는데 이 feather는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0은 경계가 부드럽지 않으니까 칼로 자른 듯이 깔끔하게 자르는 거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OK 0을 주고 하고요. 얘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누르고 이쪽으로 가고요. 자, 지금 저거 어떻게 했지? 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백그라운드에 와서 그냥 컨트롤 V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이제 찾으시면 되니까. 자, 좀 얘를 이렇게 좀 지울 거고요. 자, 얘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손바닥이 나고 손바닥 화면을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경계가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컨트롤 D를 하고 제품을 누르고 Alt를 눌러서 셀렉션 메이크를 합니다. 메이크 셀렉션을 하고 여기다 뭘로 제가 2 정도로 줘볼까요? 이렇게 주면 안 좋지만 2.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C를 하고 다시 백그라운드에 와서 컨트롤 V. 자,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이쪽에 경계를 보면 얘는 똑 떨어진 것처럼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좀 흐릿하게 보이죠. 때때로는 이렇게 줘야 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이렇게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품을 아주 명료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겠다면은 페더는 되도록이면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준다 하더라도 1픽셀 정도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부드럽게 뭔가 그 배경과 매치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페더를 1 또는 2 정도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줘라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웹에서는 1픽셀 정도로 주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집, 인쇄 매체에 관련돼서는 한 2픽셀 정도를 주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웹은 72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쇄 매체는 300픽셀의 해상도를 갖고 쓰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1인지, 2인지, 3인지는 그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자, 레이어 와서 하나 지울게요. 자, 레이어 이름을 제품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우리가 뭘 하냐면 그림자를 줄 텐데 그림자를 주는 것은 레이어 이펙트에 거기에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림자를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갈 수 있죠. 얘는 빛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부드러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티플 여기는 색상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이 안 들죠. 벽에서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자, 오케이. 자, 얘를 똑같이 다시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잠깐만요. 컨트롤 J를 하고 컨트롤 J는 제품을 복제하는 거예요. 또는 얘를 누르고 이와 같이 여기 New Layer라고 하는 곳에 드래그하게 되면 얘가 복제가 하나 더 됩니다. 자, 일단 이 위치를 옮겨놨고요. 자, 여기서의 효과는 제가 누른 다음에 FX를 누른 다음에 여기 시스템에서 버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울어져 있는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려고 해요. 자, 제품은 제가 이름을 제품 카피가 아니라 제품 2라고 줄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레이어 이름을 제가 그림자로 줄 거예요. 자, 그림자는 제품 2보다 위에 있지는 않죠. 뒤로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앞에 뒤로 와야 되겠죠. 뒤에 있는 그림자니까. 자, 그림자 모양을 요 모양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품 2에 썸네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져요. 자, 그 영역을 우리가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셀렉트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셀렉션, 트랜스폼은 자유 변형이라고 하죠.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조절점 중심에 상단의 조절점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와 같이 영역이 변형이 생기죠. 그리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채울 겁니다. 검정색으로 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조금 이제 정리된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는 마스크라는 말 자체가 감춘다,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자, 얘를 누르면 마스크 판이 오른쪽에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러쉬, 검정색,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내가 칠하는 부분, 마스크에 칠해지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워지듯이 보이죠. 사실은 얘는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흰색으로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즉 마스크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현재의 모습에서 좀 감추거나 나타내거나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효과를 또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필로 낮추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얘를 톡톡톡 치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밑에 있는 그림자를 하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림자 만들 거고요. 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 정도를 하고요. 자, 이제 비친 그림자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제품 2 얘를 다시 컨트롤 J를 해서 얘는 제가 제품 3이라고 바꿀 거고요. 자, 얘를 이동할 겁니다. 자, 비친 그림자를 만들려고. 비친 그림자는 바닥에 비쳐 보이는 그림자예요. 자, 여기에서 그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비쳐 있으니까. 비쳐 있으니까 똑같은 걸 비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똑같이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여기다 얘를 이름을 제품 3 카피가 아니라 제품 3 그림자라고 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컨트롤 T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버티칼 위아래로 바꾸죠.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마스크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비친 그림자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물론 위치는 잘 정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그림자를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의 기본적인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좀 조작을 해 보신다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이 똑같은 방법을 저는 이제 여자 얘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 얘를 전부 다 지우려고 해요. 다 선택해서 휴지통을 누르면 지워지겠죠. 예스. 자, 머리카락 또 있죠. 자, 여기 이 여자는 머리카락도 제가 좀 해야 쭉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자 머리카락도 어떻게 최대한 살려볼 수 있느냐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올린 파일에는 여기에 기본적인 패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제품과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패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지루하더라도 제 설명 잘 들으면서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펜 툴을 눌렀는데 마이너스가 아니죠. 새로 만들 거니까 펜 툴을 선택하셔야 하고 여기는 반드시 패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을 저는 여기를 잡으려고 해요. 클릭했죠? 그리고 여기에 눌러서 곡선을 만들죠. 너무 멀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너무 완만한 곡선인데다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여기는 급격히 꺾여지고 여기는 완만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누르지 말고요. 예, 여기에 요 급격히 꺾여지는 것을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누르시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요 머리카락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지금 이걸 못해요. 펜툴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펜툴로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때는 머리카락에 있는 요 안쪽으로만 요렇게 얘를 머리카락에 있는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톡톡 찍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콕콕콕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판단을 좀 잘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확대를 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화면을 좀 이동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바닥이 보이죠? 머리카락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누르고 드래그. 제 걸 잘 보시면 일단 진행되는 핸들이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는 도도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벗어나는 경우는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네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누르고 드래그. 자, 눌러서 또 드래그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예, 저는 짧게 해서 이렇게 핸들이 길게 늘어지면 안 되고요. 어쨌든 봤을 때 내가 반대쪽에 있는 핸들의 패스가 내가 원하는 윤곽선에 맞춰졌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꺾이죠. 일단 진행되는 방향의 핸들은 우리가 경계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하나 요령이라면 얘를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들어가서 저도 지금 약간 들어가서 이렇게 얘를 하거든요. 이유는 안티 얼라이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이미지의 색상 픽셀과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경계에 있는 어떤 색상의 픽셀이 너무 정확하게 매치가 되어 버리면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색상을 하나 넣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계속 이런 거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디서부터 좀 복잡해지냐면 이제 그 구두에서부터 좀 복잡해지죠. 자, 누르고 경계에서 이렇게 살짝 가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려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왜 안 되지라고 하는데 충분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하시면 저처럼 깔끔하게 이런 모양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계속 제가 화면을 이동하면서 여기는 지내는 방향의 핸들을 경계에 맞추면서 이렇게 얘를 쭉 진행해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가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부터인데, 자, 여기는 곡선이 딱 한번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너무 정확히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핸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안으로 들어왔죠. 그때는 Alt를 누르고 하고, 여기는 곡선이 꺾이면서 완만해졌죠.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에 끝나는 지점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클릭, 여기는 모두 클릭, 여기도 누르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완만하니까 조금 편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경계만 살짝 맞춰주시면 충분하게. 넘어가네요. 이때는 얘가 여기서 급격하게 꺾여지면서 완만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땐 여기 요런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조정해서 이렇게 얘를 조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어디 포인트에다 찍으면 될 건지를 지금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Alt 클릭. 자, 이렇게. 저기도 이렇게 넘어가겠죠? 저는 얘를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가면은 곡선 잡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조금씩 갈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만큼 가고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Alt 눌러서 끝내고요. 이렇게. 여기는 발꼬락인데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난관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저도 숨을 죽이면서 합니다.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어느 부분은 그냥 확 무시해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 전체의 제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 아주 꼼꼼히 해야 되지만 그 제품에서 그 정도 벗어난다고 해서 이 제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Alt 누르고 눌렀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 그 다음부터 여기 이렇게. 이런 경우죠. 그냥 저는 무시해 버릴 수 있다면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요.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일일이 뭐다 신경 써 주시면요. 오히려 문제가 나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자, 이제 좀 빨리빨리 할게요. 어차피. 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고지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복잡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완만한 곡선 같은 경우 오히려 쉬운데, 이 곡선이 여기저기 막 깔려 있으면, 특히나 주얼리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겠죠. 주얼리는 섬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무시할 건 무시해 버릴게요. 우리 눈에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체 제품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팍팍팍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양이 그렇게 하늘하늘 느낌이 든다면 하늘하늘 느낌이 들 정도로만 조정을 하면서 가시면 돼요. 이제부터 저는 좀 빨라지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핸들과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앵커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해야 되니까 자꾸 좀 어디를 내가 포인트를 해야만 그 부분이 좀 잘 표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고 제가 지금 할 때 컨트롤 Z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좀 하시면서 보시다가 뭐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될 때 뭘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컨트롤 Z와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화면 이동할 때 사용하게 되죠. 컨트롤 Z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눌러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패스에서 왜 안 끝났냐면 이 부분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필요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 제품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반드시 시작할 때 여기 exclude overlapping shape라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시작할 때 펜 툴을 눌러서 패스를 확인하고 여기 있는 얘를 눌러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빼야 되는 부분들을 뺄 수 있거든요. 얘는 패스를 그러니까 합치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빼는데 위에 있는 모양을 빼버리는 거고요. 얘는 교차되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니까 오히려 얘를 놓고 하시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 됐고요. 또 밑에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못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하실 때 일단 잘 확인해 보시면서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를 넣어서 만들었고요. 자, 워크패스 어떻게 넣었었죠? 워크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얘를 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에 영역을 만들어서 이때 Alt를 눌러서 부드럽게 할 건지 아니면 경계를 또렷하게 할 건지 저는 경계를 또렷하게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머리카락은 일단 안 됐죠. 일단 그건 무시해 보시고 그냥 확인차 레이어에 가서 여기 있는 얘 마스크를 누르면 영역에 있는 것만 보이고요. 영역이 아닌 부분들은 마스킹이 돼버립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아직 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카락을 잘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셀렉트에 가보면 컬러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얘를
이렇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찍어요. 그게 후지니스라고 되어 있나요? 예, 이게 범위예요. 내가 찍은 색상과 비슷한 범위를 정확하게 할 건지 넓힐 건지를 찾죠.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고요. 또 얘는 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뭔가 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범위를 조정해서 보시도록 하고, 내가 대충 그 범위가 눈에 댔다면, 눈으로 확인했다면, OK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아까 얘기했죠. 얘를 누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근데 너무,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다시 얘를 마스크를 눌러서 휴지통에다 버리고 에어플리가 아니라 델리트, 마스크를 지우겠다는 뜻이고요. 에어플리는 적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델리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에 갔었죠. 컬러 레인지 갔었고요. 자, 여기 제가 얘를 눌렀어요. 확대를 해서 자, 우리가 추가할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이 정도 추가하면 될까요? 여기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인가요? 네, 여기 부분이네요. 그죠?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적당히 됐다면 완벽하게 살릴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요 정도는요, 그냥 이렇게 올가미로 Shift 누르고 영역을 이렇게 포함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놔두십시오. 자, 이렇게 놓고 똑같이 마스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가 되죠. 여기도 조금 일단 해놓고 좀 볼까요? 네, 마무리는 좀 해놓고. 자, 근데 여기 여자는 사라졌죠. 이걸 왜 했냐면 우리 패스를 그걸 이용하려고요. 자, 얘를 클릭하고요. 자, 영역을 만들고요. 아까 Alt 누르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0으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가서 이때 얘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누를 필요는 없거든요. 만들어져 있다면 아까 얘기했죠. 까만 부분이 감추어지는 거고요. 하얀 부분이 걔를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배경색이 흰색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다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델리트 눌러서 얘를 이렇게 다시 나타내도록 하죠. 이때 컨트롤 D로 영역을 풀고요. 이제 나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 좀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브러쉬로 적당히 얘를 줄여서 검정색으로 칠하면 안 돼요. 마스크니까 검정색으로, 흰색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좀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또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나 볼까요? 여기도 문제네요.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지우려면 또 패스를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고요. 영역을 만들어요. 자,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없앨 거는 뒤에 있는 요 그림자예요. 물론 그대로 쓰실 분 쓰시겠지만, 저는 그냥 쓰고 싶진 않아요.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싹 지울 거거든요. 근데 영역이 이쪽에 잡혀 있죠. 이미지로. 반대쪽으로 우리가 조정해야 되니까 셀렉트 가서 인버스. 그리고 이 경우에 지우지 마시고요. 델리트 누르지 마시고 이때 브러쉬로 적당히 크게 해서 이 부분은 보여야 되지 않으니까 검정색으로 얘를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겠죠. 그죠? 막 지나가도 큰 문제가 없죠.
영역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패스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영역을 풀고, 자, 가져가기 전에 실제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죠. 잘못된 부분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제가 레이어에서 레이어 0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요. 얘를 이렇게 밑으로 가서 하얀색을 칠할 겁니다. 자, 기본 색상을 누르면 정경색이 검정색, 배경색이 흰색이죠. 저는 배경색을 흰색으로 해서 얘를 컨트롤 델리트 누르면 이렇게 칠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 정도면 뭐 쓸만할까요? 네, 머리카락도 조금만 뭐 그렇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레이어 0에서 이 경우에는 누른 채로 마스크를 누른 게 아니라 이미지를 누른 채로 이동 툴로 누른 채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드래그 탭 위에 올라가면 그리고 내가 이 캔버스 위에다가 올라가면 손에서 거기 손을 떼면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위치를 적당히 제가 올릴 거고요. 크기를 컨트롤 T로 얘를 줄일 겁니다. 자, 여러 다양하게 이제 뭔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거 그분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기울어져 있는 그림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상태에서는 자, 컨트롤 J 복제를 해야 복제할 필요가 없네요. 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제가 얘를 그림자라고 하나 줄게요. 밑으로 이렇게 내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이 썸네일 누르면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있는 마스크를 눌러요. 그럼 마스크 있는 부분이 영역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림자에서 클릭하고 셀렉트에 변형하는 것이 있었죠. 드래곤 셀렉션.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기울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요. 여기다 뭐 하냐면 이제 그림자를 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다 그냥 검정색으로 칠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뭔가 주변이 흐릿하게 보여야 된다면 필터에 블러, 흐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가우시안 블러라고 하는 걸 주면 그 경계를 전체를 이렇게 흐릿하게 줄 수 있겠고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작업할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때 마스크를 만들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툭툭툭 치면 너무 많이 됐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얘를 다시 흰색으로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우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위치도 좀 뭐 조정할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위치를 안 조정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만약 이쪽이 좀 어색하다면 얘를 좀 당겨 볼까요? 이거 당기는 게 그럴 때는 너무 거기에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십시오. 그림자 마스크 아니고 썸네일을 누르고 브러쉬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 내려가면 되죠. 또 여기다 뭐 마스크에 가서 이 부분을 또 감추거나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를 살짝 이렇게를 또 다시 나타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걸 끙끙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알아서 좀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자, 제가 얘를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그리고 얘를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컨트롤 T로 얘를 줄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갈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비친 그림자를 만들려고 해요. 비친 그림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비친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더 만들어져야 되죠. 자, 여기다 제가 얘를 이미지 이렇게 하나 그냥 쓸게요. 다른 거 헷갈릴까봐 이미지 레이어 1과 헷갈릴까봐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요. 자, 얘 하나 더 필요하죠. 컨트롤 J. 여기는 이미지 이름을 그림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얘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죠? 예, 자, 컨트롤 T. 오른쪽 눌러서 여기다 얘를 버티칼. 그리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자, 더 조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냐면 이제 브러쉬로 마스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썸네일에서 하게 되면 얘가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Z 눌렀어요. 이미지 그림자에 마스크에서 브러쉬로 검정색으로 얘를 싹싹싹 움직여주면 이렇게. 근데 이때 얘를 푼다고 해서 풀어주면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릴게요. 자, 이때는 요 마스크 자체를 눌러서 아까 델리트 누르면 마스크가 없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돼버리죠.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 마스크가 적용된 형태로 남겨놓겠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갈게요. 에어플레이어. 그러면 적용된 상태로만 남기고 마스크는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 마스크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검정색으로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비친 그림자처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계속 반복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확인하고 썸네일을 확인하고 검정색을 어디다 칠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마스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겠고 또 썸네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셀렉트에 있는 트랜스폼 셀렉션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다 봤습니다. 패스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봤고 여기는 패스가 없네요. 그죠? 여기다 패스 만드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해야지 이걸 한 번만 딱 보시고 뭔가 처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지는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지 이 자체에서 어떤 방법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름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